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일 간 왜곡된 경제구조, 일본의 황당한 조치가 잠시 잊고 있던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이를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메꾸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제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한국, 물건을 사가는 우리를 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한일 간 갈등을 동일시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이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중국은 파는 입장이고 미국의 경제 구조를 나쁘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경제적, 정신적 일제 잔재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최근 일본이 행하는 일련의 제재 조치로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3.1운동 관련 기사도 외신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운동을 다룬 여러 외신 기사 중 비교적 이를 깊이 있게 다룬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기 나라를 지탱한 중심에는 일반 민중이 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3.1운동 역시 마찬가지죠. 기사는 그 엄혹한 일본 패권의 시기, 민중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33명의 민족 대표가 태화가 아래 모여 우리가 현재 한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일본 제국 군대가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던 것, 바로 일반 한국인들의 대중적 폭발이었다. 일본의 한국 침공은 1910년에 시작됐다. 당시는 1895년 중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형성된 일본의 헤게모니 시기. 당시 은둔의 왕국으로 불렸던 게 한국이다. 이러한 그들에게는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이어졌다. 이는 한국 민중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그리고 1919년 1월 조선의 황제가 사망한 것이 일본의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퍼졌다. 이후 한반도는 그의 장래일인 3월 1일에 끓어오른다. 3.1운동의 위대한 점 중 하나, 바로 세대, 이념, 지역을 모두 아울렀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가 정치에 의해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남선은 민족대표 33명이 서명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해 총독부에 알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세를 외치는 대중적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오늘날 3.1운동으로 불리는 이 날은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카톨릭과 불교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독특한 정치적 동맹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인들의 결속은 도시와 세대, 정치 세력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의 물결은 일본, 중국, 만주의 반식민지 운동 세력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1500회가 넘는 평화 시위에서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했으며 한국에서 인근 국가로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군의 억압은 잔인했다. 7,500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46,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외국인, 바로 스코필드 박사의 활약도 조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젊은 유관순의 이야기다. 이 16세에 불과한 10대 소년은 몇 차례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일본 군대가 군중들을 향해 발포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총탄에 희생됐다. 유관순은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체포되어 17세 때인 1920년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3.1운동의 또 다른 인상적인 면은 영국계 캐나다인인 프랭크 스코필드의 활약이었다. 수의사이자 선교사였던 그는 한국 독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수의 외국인 중 한 명이다. 그는 3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서 외국인이기에 가능했던 초월적 역할을 했다. 그는 카메라와 증언으로 1919년 4월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록하고 알렸다. 이 사건에서 군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저항하는 마을 주민들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며칠 후 그들은 교회의 양민들을 몰아넣고 학살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으며 화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살했다. 그는 독립선언을 한 33명 민족 대표자에 빗대 34번째 민족 대표로도 불린다. 기사는 3.1운동이 단순 시위가 아닌 한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 말합니다. 기사가 말하는 한국의 정신이란 일반 민중들이 스스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3.1운동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념일, 그 이상의 무언가다. 그들에게는 이 운동이 한국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정신. 이러한 이유에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지금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 중 하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만세라고 외친다. 한국 독립 100주년 외침, 만세. 기사에서 만세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게 인상 깊습니다. 아무튼 총칼이 난무하던 엄혹한 시대의 비폭력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결속, 분명 우리의 현대 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비록 그 후의 역사 전개가 순탄치는 않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리이기에 최근의 작은 이벤트는 슬기롭게 잘 이겨내며 전진할 것이라 낙관합니다.